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서 유부남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유부녀가 바람을 피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요즘은 유부녀가 바람을 피는 비율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도 맞벌이를 하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만 있는 가정주부보다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 불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외도하는 이유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남자는 사랑이 없어도 단순히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외도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정신적인 외로움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남자는 번식의 본능에 따라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남편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을 통해 남녀가 바람을 피우게 되는 이유를 더 자세히 파헤쳐보면 남자는 최대한 많은 후손을 남기도록 DNA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짝짓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기질이 발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숟가락을 들 힘만 있어도 잠자리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또한 남자는 5060대의 나이에도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번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나서도 새로운 여자와의 잠자리를 원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자는 이와 다르게 40대 이후에 폐경기를 겪게 되면 임신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폐경기 이후에 인생의 산막이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호르몬의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요. 이런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중년의 여성은 자식을 낳고 키우며 양육을 하던 어미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비록 중년의 나이이지만 아직도 꽃이 피지지 않은 한 송이의 장미꽃으로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외로움을 사랑받는 감정으로 가득 채워줄 남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의 대표적인 능력과 같은 재력이나 지위에 눈이 혹해서 결혼을 했던 여성들이 40대나 50대의 나이가 되고 난 후에는 이제는 돈보다는 정신적으로 위로감을 주고 사랑의 손길로 감싸줄 수 있는 남자에게 눈이 휙 돌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고 직업까지 좋은 남편이 있는데도 집 밖에서 달콤한 말로 사랑을 속삭이는 제비들에게 당하는 사모들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제비 같은 놈들은 중년 여성의 돈을 노리고 작업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은 중년 여성들도 바람을 피게 되는 경우는 왜 생기는지, 도대체 왜 남편을 두고 어떤 정신 나간 놈이랑 바람을 피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부녀가 꼭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하는 불륜의 대상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오늘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유부녀가 꼭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하는 불륜의 대상은 본인보다 어리고 탱탱한 연하남입니다. 내 와이프는 연하의 남자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어린 연하남은 체력도 좋고 피부도 좋은 혈기왕성한 영계입니다. 예전처럼 애기 같은 존재의 남자가 아닌 것이죠. 물론 여자가 20대나 30대일 때는 연하남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나서 만나게 되는 남자는 비록 연하의 남자라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히려 연하의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극복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여자가 30대일 때에는 남자가 연하인 경우에 재력적으로 갖춰진 게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40대의 여성이 30대 중후반의 남자와 불륜을 하거나 50대의 여성이 40대의 남자와 불륜을 하는 경우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연하의 남자 또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는 정도로는 재력에 크게 부담이 가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륜을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대놓고 불륜남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불륜을 들키면 큰일이 나는데 괜히 비싼 선물을 받아와서 집에 모셔다 놓으면 남편의 레이더에 포착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륜의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하의 불륜남은 밥을 산다든지 아니면 숙소를 잡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트 비용 외에는 크게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년 여성과 만남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연하의 남자는 중년의 여성이 정신적으로도 컨트롤하기 쉬운 대상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여자는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정신 연령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가 연하의 여성과 잘 맞는 이유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자가 연하의 남자를 만났을 경우에 정신 연령의 차이는 더욱더 커집니다. 연상의 여자가 평소에 남편의 가부장적인 모습으로부터 느끼던 답답함과 자신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듯한 행동과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정신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모성애가 발동할 정도로 본인이 남자를 챙기고 리드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억눌려 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그 마음에 젖어들기 시작하다 보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더욱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하남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랑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 표현을 하게 되고 서로서로 돌고 돌아서 이제서야 만나게 된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연하남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보다 훨씬 더 탱탱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중년의 여성은 생각보다 열심히 관리를 해도 확실히 나이살이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런 외모의 차이에도 연하남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을 예뻐해주기 시작하면 예전보다 늙었다고 핀잔을 주는 본 남편보다 훨씬 더 상대방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보다 어린 남자를 옆에 끼고 다니는 여자는 본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끼다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 익숙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과시욕을 뽐내는 요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식당만 가도 주변에서 웅성웅성거리며 다 늙은 여자가 왜 어린 남자를 만나지? 라는 소리를 듣다 가도 나중엔 니들이 부러워서 그렇지? 라고 전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연하남을 생각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연하남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생각보다 장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유부녀가 연하남에게 푹 빠지게 되는 결정적이고 아주 강력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연하남은 감정 표현에 매우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동갑이나 연상의 남자는 아무래도 사회의 경험이나 연애의 경험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여성의 행동이나 말투에 빠르게 눈치채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남자들은 어차피 누나라는 호칭도 사용하지 않는 패기와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열정과 순수함이 있습니다. 연상의 유부녀가 연하남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남자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나에게 집중해서 사랑을 줄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연하의 불륜 상대라는 금지된 사랑의 대상으로 심적으로는 부담감과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그 남자의 순수함과 열정에 푹 빠지게 되어 금지된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어린 남자의 신체를 탐하게 된다는 욕망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던 여자라도 젊은 여자를 보면 시기와 질투를 하듯이 여자는 남자보다 미와 젊음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아줌마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영계 연하남을 만나면 회춘한다는 소리를 할 정도죠. 불륜의 첫 시작으로는 정신적인 외로움을 충족시켜 줄 남자를 찾는 것이 맞지만 시간이 지나 관계가 깊어지면 결국엔 연하남의 탱탱한 신체적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40대부터 남자보다 성욕이 더 강해지는 시기가 오는데요. 남자는 오히려 40대부터 성욕이 감퇴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성욕의 밸런스를 맞춰줄 상대를 찾다 보니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가 쏟아지던 부부 생활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처럼 잠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도 여자도 서로서로 욕구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해소하러 겉으로 돌다 보니 여자는 욕구의 탈출구로 연하의 남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일탈을 시작할 때 주변에 친한 친구와 작정하고 같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혼자서만 일탈을 할 용기는 없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의 손을 잡아 이끌고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말하고 나이트와 같은 유흥주점에 가서 연하남을 찾아 바람을 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연하남이 갖고 있는 귀여운 매력 때문입니다. 잘생기고 멋있는 매력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귀여운 매력에 빠지면 탈출구가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생기고 멋있다는 단어는 겉모습의 외모를 칭찬할 때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항상 멋있는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여운 매력의 경우에는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말투에서 풍겨지는 매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까지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귀여운 척을 하는 남자를 떠올리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여성이 남자의 귀여움을 원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회춘한다는 느낌을 남자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척을 해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연하의 상대를 보았을 때 귀엽다고 느껴지는 젊은 기운과 젊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젊은 신입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면 더욱더 으쌰으쌰하게 되고 화이팅이 넘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특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남자의 통제권 아래 생활을 하지만 이런 여성이 귀여운 연하남을 만나게 된다면 본인이 리드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통제권 아래서 느꼈던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불륜을 하게 되는 상대로 연하남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불륜을 극구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현명하신 선배님들이라면 이미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본인과 연하남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와이프에게 잘 못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 것처럼 왜 이런 연하남이 인기가 많은지 잘 알아두시면 이미 사랑으로 꽉 잡은 물고기인 선배님들의 와이프나 연인을 어린 놈에게 빼앗기실 일은 절대로 없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욕이 강한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궁금해. 하지만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의 나이, 건강 상태, 심리 상태, 개별적 성향, 특수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욕이 강한 남자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가장 쉽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식욕이 있으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욕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식욕은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들 중에 성욕과 가장 유사한 점을 가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고 식욕이 생기듯이 이성적 자극을 보거나 생각만 해도 신체적 반응이 올 때가 있고 성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식가의 식사량은 평범한 사람의 몇 배에 달할 때가 많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을 놀라게 만들듯이 성욕이 강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몇 배는 많은 성적인 행위를 할 때가 많고 그로 인해 연인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식탐이 많은 사람이 간식을 늘 입에 달고 살고 맛있는 것을 봤을 때 참지 못하고 다 먹어버릴 때가 많듯이 성욕이 강한 사람은 성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을 때가 많으며 성적인 행위를 연인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욕과 성욕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욕구를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자동차의 배기량이 늘수록 연료를 많이 쓰고 큰 힘을 내듯이 사람의 경우 비만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똑같은 신체 조건의 건강한 상태라면 상대적으로 식사량이 많은 사람이 식사량이 적은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내고 활력이 넘치며 쉽게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육체적 피로감은 정신적 피로감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성욕도 감소하기 쉽습니다. 둘,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성욕이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근육질인 남자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근육의 생성은 촉진시키고 반대로 비만은 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저하시킵니다. 여성 호르몬의 분비는 체력과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남성 호르몬 분비에 저하는 성욕을 감퇴시키며
정자의 생성에 차질을 일으켜서 정자의 수화 활동성도 저하시킵니다. 또한 비만은 지방이 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주요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며 주요 부위가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정자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단 체지방률이 너무 낮으면 사람의 신체는 신진대사 조절, 체온 조절, 충격 완화, 신체를 유지하는 호르몬 생성 등의 생존을 위해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게 되어 성욕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 1520% 정도의 체지방률이 건강하고 보기에도 좋은 상태입니다. 둘째, 하체가 튼튼한 남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육질인 남자와도 같은 맥락이며 사람의 신체에서 허벅지는 가장 큰 근육이 존재하고 엉덩이는 그 다음으로 큰 근육이 존재합니다. 그 두 근육이 발달할수록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며 특히 허벅지가 발달하면 남자의 주요 부분을 일으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의 신체 부위 중 탄탄한 엉덩이와 허벅지에 눈이 가고 만져보고 싶어하는 것도 남성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이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셋째, 남성 호르몬은 성욕을 강하게 만들며 성격과 심리적 특징도 나타나게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남자를 자신감이 넘치고 진취적, 도전적, 경쟁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며 고동을 잘 견디고 공포심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남녀 사이의 연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남자는 여성에 비해 자신감이 많고 여성들도 자신감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넘치는 부드럽고 다정한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듯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린 남자아이들은 칼싸움 놀이를 제일 좋아하며 성인 남자들은 액션 영화를 좋아해서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취미 활동도 위험하거나 싸우고 부수는 종류를 좋아해서 꼭 저래야만 직성이 풀리나 싶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애나 어른이나 남자는 쓸데없이 높은 곳에 겁도 없이 올라간다거나 매달리고 뛰어내리거나 별것도 아닌 순위나 기록에 경쟁을 하고 목숨을 걸며 위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해보고 싶어하는 등등 여성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짧은 이유도 늙어 죽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위험한 일에 도전할 때가 많고 위험한 업무를 맡을 때가 많아 사건 사고로 단명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 정신적, 정서적 특징입니다. 첫째, 남녀를 떠나서 성욕이라고 하면 잠자리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욕의 구체적인 뜻은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뜻하며 성적 행위는 잠자리뿐만이 아니라 손잡기, 껴안기, 쓰다듬기, 키스, 하기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욕이 강한 남자는 정서적으로 스킨십이나 껴안기, 키스 등을 좋아하고 스스럼 없이 생각할 때가 많으며 다양한 시도를 할 때가 많고 개방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둘째, 당연한 말이지만 속궁합을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성욕이 강한 남자에게 속궁합이 맞지 않는 여성과 연애, 결혼을 하는 것은 남자 자신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하는데 1끼나 2끼밖에 못 먹거나 3끼를 먹더라도 항상 부족하게 먹어서 배고프고 불만족스러운 때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양이 너무 적으면 맛을 떠나 배가 고파서 불만족스러운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욕구를 조절하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욕구나 해소되지 않는 욕구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배식욕과 고픈 사람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기운이 없으며 때에 따라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잠수면 욕구를 제대로 못 잔 사람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졸음운전을 하고 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으며 남녀 사이의 연애,
결혼에 있어서 평소에 사이가 좋더라도 서로 간의 성욕이 잘 맞지 않는다면 남녀 사이가 들어질 때도 많고 들어졌을 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평소에 티격태격 하는 사이더라도 서로 간의 성욕이 잘 맞으면 오해와 갈등이 있더라도 화해도 잘 되고 정도 깊어집니다. 남자의 성욕을 무시, 외면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건강을 지키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행복한 연애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암이나 심장병이나 관절염 또는 치매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또는 구부정한 자세, 불규칙한 수면이나 수면 양이 적을 때에도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만성염증을 싹 제거할 수 있는 음식과 만성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습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으로 예를 들어 외상이나 화상, 세균 침입 따위에 대하여 몸의 일부에 충혈, 부종,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 없는 상태에서도 면역세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사이토카인과 같은 강력한 염증 유발물질을 조금씩 끊임없이 생성하여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생성되어 체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우리 신체의 여러 장기와 조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소리 없는 침묵의 살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하루 식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쌀밥입니다. 흰 쌀밥의 경우 정제 탄수화물 즉 나쁜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즉 당질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게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무지력해지는 저혈당 증세와 허기를 함께 느껴 다시 당도가 높은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현미로 바꿔 드셔야 합니다. 현미는 정제가 되지 않은 탄수화물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만과 당뇨 등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으로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알코올 분해를 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30g 한 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값싼 인삼이라고 할 정도로 효능이 많은 식품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었습니다. 알리신은 향균과 항염에 좋은 작용을 해주며 항산화 성분이 혈압을 낮춰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기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염증성 자가 면역 유머티스 관절염을 앓는 여성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하루 1000m개 마늘 보충제를 8주 복용한 그룹은 염증 표지가 낮고 통증, 피로감, 압통관절이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식사 시 밥은 현미밥으로 반찬에는 마늘과 양파가 들어가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면 하루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아무 이유 없이 담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잘 붓고 수족냉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소에 피부 트러블이나 치은염과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장이 불편하고 변비 또는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또 다섯 번째로는 목에 이물감이 있고 자주 잠기는 경우. 여섯 번째로는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잘 되며 피로감을 잘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 해당 사항이 3가지 이상일 경우 염증이 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염증을 방치할 경우 점차적으로 더 큰 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로를 풀어주는 것이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수면 시간을 평소보다 30분이라도 늘려보세요. 또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전 핸드폰은 금지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보충으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또는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물은 피를 맑게 해주어 해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의 체온을 높여주고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처음에 알려드린 현미, 견과류, 마늘과 양파로 식단을 계획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름진 음식과 가공된 육류를 피해 드셔주세요.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리는 만성염증에 대한 위험성과 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식단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